네, 안녕하세요. 자, SK바이오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일봉상의 위치와 이제 분봉상에 대한 위치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봉상에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타로 뭐 단기 수익을 내신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종목을 오히려 단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단기 지금 일봉상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나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위험한 자리에서 단타로 몇 프로 먹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수급이 좋지 않습니까? 이 수급이 좋은 것은 뭐 한 몇 억? 오히려 몇 백만 원이 아니라 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들어가는 그런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게 좋아요. 근데 그 큰 금액을 가지고서 단타를 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모를까 소액 그러니까 천만 원이다 이천만 원 굳이 이런 종목과 그 다음에 이런 좀 파동이 크지 않아도 그죠? 몇 천만 원 정도 저도 뭐 매일 뭐 단타 치고 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예 단타 충분히 되거든요. 뭐 5천만 원 이상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 밑으로는 좀 다른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이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외인의 매도 물량, 뭐 외인들은 거의 다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물량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모습, 어제 모습과 오늘 모습을 보면 역시 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약간 주춤하면서 거래량도 어느 한 곳으로 쏠리는 것이 없이 이렇게 지금 3일째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가로만 보면 보합, 횡보 이런 느낌으로 거래량도 그냥 보합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봉상의 위치. 자, 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일단 말씀드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제가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딱 볼 게 뭐 지금 거래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5일선이죠. 그럼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일봉 차트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월봉, 그죠? 아니면 연 차트로 봐야 된다,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봉과 연 차트는 오선이 없나요? 똑같아요, 있습니다. 똑같이 분석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이제 분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만 이동평균선 나온 그대로 그냥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게 거기에 있어서 지금 자 이탈을 하죠.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이탈을 하면서 저항이 생기는 이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 5일선이 이탈이 됐고 여기에서 저항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뭐 그거의 사실인 거죠. 현실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저항이 생기는 그죠? 계속 저항.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도 저항. 제가 보는 라인도 저항. 그러면 일단은 저항이다. 자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네, 시간에 또 갭으로 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볼게요. 시간에도 이제 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지금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요. 그럼 현재 가격이 보합이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평선도 그렇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 때도 그렇고 저항이 생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야 될 게 또 뭐죠? 자 그냥 이거는 캔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양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양음인데 이게 양음이라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갭으로 띄워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음인데 주가가 좀 빠지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상황이지만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죠. 하락에 대한 폭을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 8%죠. 지금 이 8%는 이 그러니까 사거래죠. 이 4일 동안 거래가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률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이 작은 거래량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봤을 때는 10% 가까이 빠지는 것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금 상승하면 어떻게 점상을 가죠. 당연히 신규 상장주니까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SK바이오팜은 많은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그 파동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엄청난 하락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상승도 시킬 수 있다. 그 제가 이 자리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주가의 지금 위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충분히 이 8%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자리가 지금 이 저항인데 여기에선 저항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 저항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 제가 이걸 기대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죠.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한다라는 건 제가 알 수는 없죠. 만약에 근데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모습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그냥 이 고점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신고가라든지 이 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하면 수급 붙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맞죠. 그게 맞지만 제가 이 라인을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이 라인을 설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이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니 뭐 다 검색기 우리가 만들 때도 그런 거 쓰지 않느냐. 이 고점들 돌파하면 수급 붙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언제? 이거 없을 때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돌파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붙는 것도 일반 투자자분들, 일반 뭐 검색기를 쓰는 그런 수식, 그쵸? 그런 거에도 잡혀요. 그런 거에도 잡히면서 수급이 붙겠지만 제가 설정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죠. 다른 이 SK바이오팜의 전체적인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만 맞다, 선생님들 말이 틀리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좋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만 뚫고 수급이 붙기만 하면 충분히 수급이 붙을 수 있다라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만 붙으면 상승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뭐냐? 이게 돌파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돌파가 나와도 수급이 제대로 붙는 것, 그러니까 처음은 붙어요. 근데 제대로 붙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꼬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수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 한 가지만 봐요.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무조건 상승한다. 잡으면 꼬리가 달려서 내려와요. 이게 바로 수급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단순하게 전 고점 제가 좀 전에도 현대차였나요? 파미셀인가? 예, 파미셀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파미셀이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죠. 그게 바로 고점에 대한 거예요. 전고점. 전고점 매매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서 수급이 분명히 붙을 수 있는 자리인데 붙지 않는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돌파할 때 나중에 보셔라. 수급이 붙는지를.
안 붙으면 안 된다는 자리예요, 이게. 근데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자리인데 안 붙을 수 있다. 확인을 해야 된다. 주식은 지금 어느 자리를 뚫었을 때 어떤 수급이 나오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캐핑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못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서 매수하면 꼬리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 저는 못하는 측에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중에 그 빠른 캐치를 못해요. 그게 저도 못해요, 매매. 예, 못하면서 설명드리니까 좀 우습죠.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을 때 수급이 붙느냐 안 붙느냐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붙는다. 제가 이제 스캐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수급이다. 그러면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저항이 생긴 거 저항 그러면 어떻게? 네, 그렇죠. 좋지 않은 안 되는구나. 좀 포기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이런 걸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일은 뭐 모레든 다음에 양봉이든 음봉이든 위치가 바뀌죠.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모습에서 이렇게 봐야 되고 다음 모습에서 이걸 봐야 되고 예,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분봉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거 별로 예, 좀 그렇게 예, 분석 자체가 그렇게 좀 원치 않으시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말씀을 그냥 드려볼게요. 제가 이 라인대를 설정하면서 네, 이 파동에 대한 여기였죠. 예, 말씀을 드렸었고 자 어제 모습을 볼까요? 어제 모습은 어떻게 됐는지 저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올려주고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여기는 설정이 안 돼 있지만 왜 저항이 생겼을까 보면 이 전에 있었던 저항 자리고 그 다음에 오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모습에서 봤을 때 장중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자 지지를 해주죠. 이 효과까지 저항받고 그 다음에 여기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네, 여기가 저항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준 부분입니다. 자 제가 분석한 게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이러한 위치와 저런 걸 봤을 때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5일선도 5일선이지만 이것을 강조한 것 이유가 바로 네, 분봉상의 이러한 내용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호가나 그 위치가 이제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분봉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빠지지 않고 올라가면서 수급이 좀 붙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예 단타던 중장기던 예, 위험한 자리 위험한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다. 특히 지금 시장이 좋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갑자기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 잘못 보유하고 있으면 하락기 너무 커요. 하지 말라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응은 반드시 비중도 잘 확인하셔서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